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아내하고 차를 사러 중고차 매매 단지에 다녀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에서 저 같이 일하던 형님이 평택에 이제 자기도 중고차를 사봤는데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가봐.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이제 그 가기 전주에 다른데 이제 저쪽에 이제 다른 매매상가에 한번 가봤어요. 차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 그쪽 쭉 가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처음 운전 하는 것 치고 여성들이 운전할 때 뭐 소형차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경차 위주로 해서 좀 봤었는데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좀 좋은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1000단위가 넘어가고요. 조금 경차라고 해서 제가 좀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경차가 오히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차 가격이 좀 많이 높은 거에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은 좀 잡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형님이 얘기해 주는 이제 평택에 있는 자동차 매매 단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었는데 가가지고 쭉 보니까 그쪽 매매 단지는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예전 전에 다녀왔던 쪽은 굉장히 큰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사이즈가 한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딜러 그분하고 이제 좀 만나서 이제 쭉 얘기하고 우리는 경차 좀 위주로 보러 왔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자기가 이제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쭉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뭐 제 차는 새 차만 샀었기 때문에 중고차에는 잘 몰랐지만은 중고차는 기본적으로 검정색하고 흰색이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같으면. 그래서 이제 검정색하고 흰색 쪽을 봤는데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는 이제 검정색보다는 빨간색하고 그 흰색 쪽을 많이 선호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하고 이제 흰색을 봤는데 처음에는 모닝이나 스파크 쪽으로 해서 쭉 봤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한 몇 년 정도 됐나? 한 뭐 7, 8천 킬로 이상 7, 8만 킬로 정도 타고 그런 게 이제 오토 정도 되는 게 한 7, 80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까지 포함하면 한 800이 넘어요. 거의 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반떼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반떼나 뭐 K3 좀 예전 게 훨씬 더 가격이 싼 것 같아요. 경차보다. 하여튼 그래서 그쪽도 좀 고민도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쭉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은 단종됐는데 기아의 프라이드하고 그 현대의 그 프라이드와 비슷한 급이 있는데 제가 잘 이름은 베르나 요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를 보니까 프라이드가 뭐 흰색이 한 두세 종류가 있고 베르나도 좀 있는데 프라이드는 한 800만 원대 하나가 있고 거의 1000만 원대가 하나,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르나도 비슷하게 이제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라이드는 이제 단종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제 일반 프라이드보다 해치백을 좋아하거든요. 자동차에서 봤을 때 해치백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해치백으로 보니까 딱 어떤 이제 흰색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격을 한 700 많으면 800 정도로 봤었거든요. 800 그 정도에서 경차를 사겠다고 갔었는데 경차를 한번 타보고 또 프라이드를 타보니까 또 차가 또 밖에서 보면은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와서 앉아보니까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이제 프라이드에 이제 딱 꽂혀버린 거죠. 이제 프라이드를 사야겠다. 딱 그랬는데, 사실 프라이드가 이제 이렇게 차 밑에도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좋아요. 많이 부식도 별로 안 됐고, 이제 그 당시가, 연식도 얼마 안 됐고, 근데 가격이 거의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정가가 1,500인데, 이제 뭐 한 4, 5년 타고, 키로수는 한 5만 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게 1,000만 원, 거의 1,000만 원 육박했었어요. 이제 그거가 있었는데, 다른 건 이제 눈에 좀 사실 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정했던 가격보다 좀 많이 한 200만 원 이상 오버 되니까 200만 원이 넘죠. 세금까지 포함하면 더 넘는데, 그러니까 좀 망설여지는데, 아내 표정을 보니까 프라이드에 좀 꽂힌 눈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가면서 바로 이제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올 수도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한 20만 원 깎아서 이제 98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문자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야, 그래도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 상태가 괜찮으니까 조금 비싸게 뭐 사도 뭐 잔고장만 안 나면 괜찮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자체 정비 공장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정비 공장에서 카센터에서 기본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뭐 타이어 같은 거 공기압 넣어주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워시액 같은 거 좀 보충해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거 좀 갈아주고 이런 거를 좀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사고 이제 계약을 다 하고 딱 나왔는데, 카센터에 가서 이제 다 이제 밑에도 바닥을 이제 언더 코팅은 안 했지만은 밑에를 보니까 부식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 괜찮게 샀겠구나. 그거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워시액을 넣어준다고 거기 이제 딜러 그 양반이 이제 워시액 뚜껑을 열고 이제 딱 워시액 한 통을 딱 넣는데, 바닥에 뭐가 이제 차 밑에 바닥에 뭐가 흥건한 거예요. 딱 보니까 워시액 통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앞이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나가지고 그냥 앞에만 이렇게 차체 쪽 이쪽하고 이제 무슨 본네트 이쪽, 헤드라이트 이쪽만 이제 교체하고 그 안에 쪽인지 이쪽은 별로 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난 차를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크레임을 걸고 싶은데 아내 눈치를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냥 마냥 천진난만하게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걸 크레임을 걸게 되면 이 차를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사실 마음에 드는 차가 거의 없었거든. 이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막 짜증은 나는데 와이프 앞에서 얘기는 할 수 없고, 진짜 제가 속으로 끙끙 앓았거든. 근데 이제 딜러도 눈치를 채고 뭐 이제 그 사탕 빨리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사실은 이게 차가 저거 한 건데 이 앞에 이제 그 워시액 통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만 좀 갈아주고 그럼 푸시라고 차체 바디나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차를 고치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두동강이 난 차도 제가 영접하는 걸 봤거든요. 카센터가 저기 수리공장 가서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 커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와이프 얼굴을 보고 하여튼 제가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워시액통 갈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배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배터리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테스트 다시 받고 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사고 난 차를 샀다고 봐야죠. 샀는데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쭉 운전을 해보니까 뭐 생각만큼 크게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뭐 겨울에 한번 배터리 점프 한번 하다가 이제 배터리 한번 바꿨고, 위에 이제 뭐 자잘한 고장이란 거의 없었고, 이제 엔진 오일만 한 번 더 바꿨고, 이제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운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좀 쭉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자기가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중고 매매 센터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반 정도는 거의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다음에 중고차 살 일이 있으면은 차라리 뭐 그 SK 엔카라든가 K카 이런 데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사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사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솔직히 뭐 제가 뭐 다리 건너서 알지 정확히 아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진짜 중고차 사는 거에는 복불복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싼 가격에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분은 진짜 이거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침수차여가지고 진짜 형님 동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깨져버린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고차는 좀 문이 많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제가 좀 차 사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서 제 아내 차를 사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